그날 새벽, 김진이는 반죽을 멈춘 채 오래된 찻잔을 붙잡고 있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김진이는 이른 아침부터 반죽을 하고 있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밀가루와 따뜻한 반죽의 질감은 너무나 익숙했지만 오늘은 왠지 몸의 움직임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목과 허리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노화의 신호 같았다. 잠잠한 새벽, 온몸의 피로감을 마주하는 이 순간, 진이는 잠시 멈춰서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덧 다가오는 겨울, 차가운 공기가 창문 사이로 스며든다.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작은 빵집은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오븐의 온도와 반죽이 발산하는 향기, 그리고 노란 조명이 한산하게 빛나는 곳에서 진이는 여전히 느릿하고 단조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주위의 느릿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그동안 사라져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렸다. 예전 남편이 여기에 앉아있던 모습을, 그도 이런 아침을 함께 맞이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리운 만큼 그 무게도 무거웠다. 진이는 오래된 찻잔을 손에 쥐며 고개를 들었다. 반죽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그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손끝을 움직였다. 대체로 혼자 일하는 시간이 길었지만 그 조용한 순간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되곤 했다. 단골 손님들이 여전히 온다. 그들은 늘 정해진 시간에 빵을 사고 묵묵히 가게를 떠난다. 오랜 시간 반복된 일상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그리운 것만은 아니었다. 오늘도 바쁘시네요. 사장님, 한 손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진이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러며 하루 일과가 늘 이렇죠. 빵이 정말 맛있어요. 어쩌면 사장님이 만든 빵보다 더 맛있는 건 없어요. 그 말에 진이는 잠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비록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탓에 그들의 말을 그저 형식적인 인사로만 받아들였다. 그런 대화 속에서 고독은 점점 더 묵묵히 쌓여갔다. 그날 아침 빵을 만드는 동안 진이는 또 한 번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했다. 손목의 통증과 허리의 아픔, 그리고 종종 밀려오는 피로감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넘겨왔던 일들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지나쳐온 채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세상을 살아왔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할지, 아니면 계속 혼자여도 괜찮을지, 그런 생각들이 마음을 흔들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낯익은 손님이 들어왔다. 그는 주로 오후 시간에 방문하지만 오늘은 아침 일찍 찾아왔다. 고급스러운 외투를 입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오늘도 여전히 정갈하시군요.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가 누구였는지. 진이는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는 자주 오지만 조용히 지나쳐갔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의 눈빛이 진이에게 고요하게 닿았고 진이는 그 순간 머릿속이 잠시 멍해졌다. 하나 드릴까요? 진이가 조용히 물었다. 네, 크로아상 하나 주세요. 그는 여전히 정중하게 대답하며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진이는 작은 접시 위에 크로아상을 올려 그에게 내주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그 섬세한 감각은 오랜 시간 없었던 따뜻함을 불러일으켰다. 진이는 그에게 차를 내놓고 커피를 준비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가 자주 오던 손님이란 사실은 기억났지만 그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도 그런 감정은 있을 리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가 너무 눈에 띄었다. 그는 차를 마시며 진이를 바라보았다. 이 빵은 정말 독특하네요. 진이 사장님, 여기에 오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 빵 맛이 더 좋아졌어요. 그녀는 그를 보지 않으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진이는 마음속으로 그 감정을 애써 눌렀다. 고맙습니다. 진이는 그저 짧은 답을 했다. 그는 고요히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제가 자주 오지 않는 이유는 너무 일찍 와서 그런가 봐요. 혼자 있을 때도 좋지만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잖아요. 진이는 말을 멈추고 잠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냥 눈앞에 있는 크로아상과 차를 바라보며
그는 그녀가 생각할 시간을 준 듯했다. 그 순간 진이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예전 남편이 좋아했던 크로아상. 그도 이 작은 빵집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곤 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그런 기억을 떠올리기도 전에 자꾸 그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그는 너무 친절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는 듯한 기분을 주었다. 혹시 이따가 시간을 내셔서 미술관에 가실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이는 잠시 생각했다. 미술관이라 예전에 남편과 함께 가곤 했던 그곳이 떠올랐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진이는 처음으로 그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 너무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서서히 풀리는 듯했다. 그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진이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오후 진이는 미술관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작은 미술관에서의 시간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새롭고 또 낯설게 느껴졌다. 어때요?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의 물음에 진이는 잠시 멍하니 생각했다. 그런 대화가 그녀에게는 오랜만이었다. 너무 오랜 시간 아무것도 묻지 않고 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대화조차도 마음이 기울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진이는 그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때 그가 말했다. 그림도 좋지만 이런 자리가 더 좋네요.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진이는 그 말에 움찔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하게 울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편안하게 여기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몸도 마음도 지치니까요. 진이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고요하게 고개를 숙였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김진이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찻잔의 가장자리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외풍이 창을 스치면서 방 안의 온기와 대비되는 느낌에 잠시 몸을 움츠렸다.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빵을 만들었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묵직하게 내려앉은 기분이 들었다. 지난날의 그 작은 순간, 박성호가 건넸던 그 따뜻한 말과 작은 선물, 그리고 그가 건넸던 책의 표지 속 그림이 여전히 진희의 마음에 맴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 같았다. 그가 미술관에서 한 말처럼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라는 물음이 계속 떠올랐다. 진이는 손목에 느껴지는 아픈 기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아침부터 느껴진 몸의 피로는 점점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고 그럴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힘들게 느껴졌다. 이 작은 가게에서 단골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다소 외로워졌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고요한 고독은 이제 진희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빵을 굽고 차를 마시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다. 박성호와의 만남은 그저 빵집 손님과 사장님 사이의 관계일 뿐이라며 무의식 중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가 건넨 작은 책과 따뜻한 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마치 무심하게 던져진 돌이 고요한 물 위에서 큰 물결을 일으킨 것처럼 그날 오후 진이는 평소처럼 빵을 굽고 있을 때 또다시 성호가 나타났다. 빵을 사러 온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녀는 자리에 서서 성호를 기다렸다. 이번에도 그는 여전히 부드럽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근했다. 오, 또 오셨군요. 무엇을 드릴까요? 진이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크로아상도 좋지만 그날 미술관에서 본 책을 정말 보고 싶어서요. 그 책 아직 있으신가요? 진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 책은 사실 미술관에서 몇 년 전 발견한 오래된 책이었다.
그녀는 흔치 않은 책이라 기억에 남았지만 그 책을 들여놓고 있는 건 처음이었다. 성호는 그 책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부터 계속해서 말하곤 했다. 아, 그 책을 원하시면 드릴 수 있어요. 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에서 그 책을 꺼내 건넸다. 성호는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책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그의 손길이 여전히 부드럽고 섬세해 보였다. 진이는 그가 책을 받는 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저 손님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그 감정은 점점 더 커져갔다. 이번 주말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그 책과 관련된 작은 모임이 있어요. 미술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될 텐데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셔도 좋겠어요. 진이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그가 진심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진이는 마음속으로 망설였다. 이렇게 오랜만에 누군가와 그런 자리를 가지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럴수록 몸의 긴장감이 더해졌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셔도 되죠? 성호가 다시 미소를 지었다. 진이는 그의 미소를 피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 불편함이 밀려왔다. 오래된 감정, 새로 떠오르는 감정. 그 사이에서 진이는 혼란스러웠다. 너무 오랫동안 홀로 있어 왔고 이제는 감정의 흐름을 다시 타는 것이 두려웠다. 세상은 변해버렸고 자신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더 이상 감정을 쉽게 열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성호의 초대는 거절할 수 없었다. 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주말에 그 모임에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꺼내자마자 진이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린 것이 후회될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미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평범한 대화에서 느껴졌던 작은 변화가 이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성호는 책을 들고 가게를 떠나며 말했다. 사장님, 그 모임에서 봐요. 일단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그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진이는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오랜 세월의 고독을 느끼며 살아왔고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지켜온 시간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면서 진이는 자신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움켜잡고 있는 감정들을 다시 돌아보았다. 성호와의 만남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진이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하지만 성호의 초대가 그리고 그의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아직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 작은 불안 속에서 진이는 느꼈다. 어떤 순간 어떤 만남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 변화를 시작으로 조금씩 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밤 진이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가끔은 나 자신에게도 허락해야겠다. 그녀의 마음속에 움트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진이는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 그날 뭔가가 내 안에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된 마음으로 일어났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은 여전히 흐리지만 공기는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다. 아침의 온도는 낮고 이른 아침 빵을 굽는 시간에 손끝이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인가 달랐다. 어젯밤 성호의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주말에 있을 미술 관련 모임에 진이를 초대했던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생각났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제안인 줄 알았지만 그 말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무언가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았다. 진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손끝에 묵직한 피로를 느끼며 가게 문을 열었다. 낮은 겨울 햇살이 가게로 들어오며 조용한 따스함을 더해주었고 고요한 아침의 공기와 함께 진이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직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오늘 그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에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오곤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일찍 올 것 같았다. 진이는 그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다. 그의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지 않았고 그녀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와의 대화는 여전히 낯설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 그가 다가오면 그녀의 마음은 편안한 여운을 남긴다. 그가 가진 따뜻함은 진이에게 새로운 기운을 주었고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존재가 진이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가게 문이 열리면서 성호가 등장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깔끔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섰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진이는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가게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사장님, 오랜만에 아침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성호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 진이는 잠시 머리를 끄덕이며 빵을 내주기 위해 손을 움직였다. 그녀는 항상 그가 말을 걸 때마다 느끼는 따뜻한 느낌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성호는 항상 진이의 공간에 불편함 없이 스며들었다. 그의 존재가 진이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서서히 그의 마음을 조금씩 더 느끼기 시작했다. 오늘도 맛있는 빵 한 개 드릴까요? 진이는 크로아상을 조심스레 접시 위에 올려놓았다. 네, 크로아상 하나 주세요. 그런데 오늘은 또 특별한 이야기라도 들려주시겠어요? 보인데? 성우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책은 이미 다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진이는 그의 말에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에게 평범한 일상, 빵을 굽는 이야기를 전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살짝 떨렸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죠. 그저 매일 똑같은 일들이죠. 진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의 미소가 더욱 따뜻해 보였다. 저는 그런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장님도 그걸 느끼시겠죠.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한 일상 속의 의미는 그저 무언가 특별한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그 자체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그와의 대화 속에서 스며든 조용한 기쁨을 떠올렸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무엇인가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너무 쉽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럼요. 가끔은 그런 일상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죠. 진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성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제가 느끼기에 사장님은 그걸 잘 아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 말이 진이에게 조금 무겁게 다가왔다. 그가 진심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사실이 진이에게는 조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눈을 피하며 다시 빵을 정리했다. 그가 말했다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호의나 친절함 이상의 것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사장님, 주말에 모임이 있으니까 그 전에 한번 만나 뵈어도 될까요? 요즘 들어 사장님과 더 많이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진이는 잠시 당황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였고 이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있던 때처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진이는 말을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고 있었다. 그는 진희의 표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볍게 차 한잔 하시죠. 사장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카페를 알고 있어요. 그의 말에 진이는 잠시 머뭇거렸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 한 잔 정도는 괜찮겠네요. 그녀는 결국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성호는 기뻐하며 책을 다시 한번 진이에게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기대돼요. 그날 오후, 진이는 성호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갔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지만 진이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다. 그녀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점점 더 그를 알아가고 있었고
그의 따뜻한 관심과 다정한 말투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사장님, 오늘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진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길어지면 갑자기 불편해질 것 같아요. 그의 미소가 다시 한번 진이를 가볍게 감쌌다. 그러나 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며 진이는 다시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갔다. 그와의 만남이 단지 하나의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진이에게 던진 따뜻한 물음이 그녀의 일상 속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시작을 의미했을까? 그녀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며 방 안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아직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진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겨울 바람이 차게 창문을 흔들고 방 안의 공기도 점점 더 차가워졌다. 하루가 시작된다는 느낌보다는 마치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진이는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잠시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아침 햇살은 희미하고 뭔가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듯했다. 지난주에 성호와 함께 갔던 그 카페에서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날 진이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다시 고요한 일상 속으로 돌아오면서 그 감정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혹시 내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진이는 자신에게 물었다. 누군가의 친절이 반드시 감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성호가 던진 말들은 계속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제가 더 신경 써야겠네요. 그의 말 속에서 진이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일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었고 다가오는 답을 기다리는 것만 같았다. 가게에 도착하자 바람은 조금 더 거세지며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진이는 평소처럼 오븐을 예열하고 빵을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지 모르게 손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몸이 무겁고 의식이 흐려지듯 그녀는 자꾸만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바쁜 일상 속에서 외로움이 느껴지면 항상 기분이 침울해지고 불안해졌다. 성호와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사장님, 오늘도 바쁘신가요? 한 단골이 문을 열며 들어왔다. 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이럴 때가 가장 바쁩니다. 손님은 잠시 조용히 빵을 고르며 진희의 얼굴을 살폈다. 그런 눈빛을 받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다. 손님이 고른 빵을 포장하며 진이는 그에게 물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죠? 많이 건강은 괜찮으세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냥 그럭저럭이죠. 그래도 요즘처럼 추운 날엔 사장님 같은 분이 있어줘서 고맙죠. 진이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고립된 존재처럼 느껴지는지 깨달았다. 손님은 그녀에게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단순한 인사였는지 아니면 자신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를 바랐던 걸까? 진이는 문득 자신이 너무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그 말을 해석하려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조용히 그 생각을 정리했다. 오후가 되면서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끊임없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진이는 빵을 정리하며 그날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성호가 들어왔다. 여전히 고요한 미소와 함께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피곤해 보이시네요. 커피라도 한잔할까요? 진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와의 대화는 항상 편안하지만 오늘은 그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대답하지 않고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움직였다. 마음속에서
오늘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성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잠시 후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커피를 마시겠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앉을 때 성호는 가벼운 웃음을 띠며 말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바쁘신가 보네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서 커피 한 잔은 함께 하죠. 그 말 속에는 작은 위로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위로가 진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 수 없었다. 진이는 그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혼자서 이 고독을 견딜 필요가 있을까? 성호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시며 미소를 띄었다.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냥 편안하고 소소한 일상들이 더 좋아지나 봐요. 진이는 그 말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여전히 그녀는 그가 던진 그 작은 말들이 무언가를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고요히 커피를 마셨다. 그의 말을 고백처럼 들으면서도 그 고백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으려 했었다. 사장님, 사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참 좋지만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금 답답할까요? 성호가 또 한 번 말을 건넸다. 그가 진희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진희는 그 질문에 순간적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답이 없는 대화에 자꾸만 엉켜가는 마음이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저 피곤한 것 같아요. 날씨도 그렇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무겁네요. 진이는 그저 짧게 대답했다. 성호는 잠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냥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조금 더 쉬세요. 제가 사장님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진이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고맙다고만 대답했다. 그가 그녀에게 주려는 선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의 대화는 다시 한번 그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 선물은 나중에 천천히 보죠. 진이는 그저 평소처럼 가볍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만남이 더 깊어지면 무엇이 달라질까 하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날 밤 다시 침대에 누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성호와의 대화 속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느껴졌지만 그것이 진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걸까? 진이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다시 몸에 쌓인 피로감을 느꼈다. 밤새 편히 잠을 자지 못한 탓인지 머리가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걷어내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쳤고 하늘은 잿빛 구름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겨우 햇살이 새어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겨울이 완전히 다가온 듯 찬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다. 그녀는 이 차가운 공기가 자신에게 주는 아픔이 좋기도 나쁘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성호와 만날 그날. 진이는 서서히 그 만남에 대해 혼자서 생각을 거듭했다. 지난번 만남에서의 불편한 기운이 아직도 떨쳐지지 않은 채 그녀의 마음속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가 준 작은 선물은 기대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미술 모임이라는 것, 그에 대한 약속들이 점점 더 큰 무게로 진이에게 얹히기 시작했다. 그냥 이번에도 가볍게 만나면 되지 않을까? 진이는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모호했다. 그녀의 마음은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오래된 습관처럼 고독 속에서 살아온 시간이 이제는 몸에 배어버린 듯했다. 그러나 성호의 초대는 계속해서 진이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의 대화에서 그가 던졌던 단순한 말들이 점점 더 많은 생각을 일으켰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도 돼요 라는 말 속에서 진이는 불안함과 동시에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을 느끼고 있었다.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진이는 결심을 내리기 위해 숨을 깊이 들이쉬며 중얼거렸다. 그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빵을 굽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빵을 만드는 손길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반죽이 늘어나는 만큼 그녀의 마음도 무거워지고 있었다. 문득 창문 너머로 바라본 겨울의 풍경이 지니에게 자신이 느끼는 무게를 더욱 확실하게 전달하는 듯했다. 오후가 되어 성호가 가게에 찾아왔다. 이번에도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에 부드러운 미소로 지니를 맞이했다. 그런 그를 보며 지니는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성호는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아무튼 오랜만에 오셨네요. 지니는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성호는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자주 못 와서 아쉽네요. 빵이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사실 제가 그동안 드린 선물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미술 모임, 저와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지니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말 속에 그간 자신이 느낀 불편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여전히 지니를 배려하고 있었고 그 따뜻한 말들이 의외로 지니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가 던진 그 초대가 본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 모임 말이죠. 정말 그런 자리에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미술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지니는 어색하게 말을 이어갔다. 성호는 따뜻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장님이 아무리 말해도 저는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지니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마음 한 구석에서 갈등이 일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자신을 그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과연 성호가 그녀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녀를 여전히 단순한 사람으로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저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지니는 말을 잠시 멈췄다. 그녀는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렸다. 고독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시간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 모든 시간이 이 자리에서 다 바뀔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성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지니를 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그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뿐이에요. 부담 없이 그저 편안하게. 그의 말은 지니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다. 정말로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 순간 성호의 부드러운 미소가 지니의 마음을 조금 더 흔들었다. 그럼 그 모임에 가는 걸로 할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니는 마침내 결정을 내리고 대답했다. 그 말에 성호는 놀란 듯 보였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기대할게요. 그는 고맙다고 말하며 가게를 떠났다. 지니는 그가 떠난 후 가게 안에서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성호와의 만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자신이 지금 선택한 길을 조금씩 받아들여가고 있었다. 그날 밤 지니는 다시 침대에 누워서 그날의 일들을 생각했다. 성호와의 대화 속에서 느낀 감정들이 아직도 그녀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 변화가 그녀에게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 지니는 침대에 누워서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변화를 감지한 듯 했다. 이제 조금은 더 용기를 내보자. 지니는 그날 아침 자신이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며 방 안에 은은하게 스며들었다. 지니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 그날의 첫걸음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용히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다. 어제 성호와의 약속을 마침내 결심하고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그녀에게 그 작은 결정은 자신이 다시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내적 압박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성호와의 만남이 그렇게 큰 변화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그동안 묵혀둔 감정, 고독 속에서 가라앉혀 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진이는 더 이상 그 고독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삶이 계속 흐르며 어쩌면 그녀의 변화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가게를 열고 오늘도 어김없이 손님들을 맞이했다. 언제나처럼 느리게, 하지만 꾸준하게 지나가는 하루. 그 시간 속에서 진이는 과거의 자신을 생각했다. 조용하고 언제나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살던 그녀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간의 고독이 너무나 오래돼서 그 외로움을 끌어안고 살아왔지만 이제 조금씩 외부와 연결되는 것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는 욕망도 있었다. 성호의 제안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미술 모임을 가겠다고 결심했지만 그 모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었다. 진이는 계속해서 자신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성호가 가진 따뜻한 관심은 어느새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가 보여준 따뜻함 속에서 진이는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어떤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아직 없었다. 그러던 중 가게 문이 열리며 성호가 들어왔다. 여전히 그를 만날 때 긴장이 있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었다. 그가 나타나자 진이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빵을 꺼내며 그를 맞이했다. 성호는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기분이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사장님, 몸은 괜찮으신가요? 진이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저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도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사겠습니다. 성호는 웃으며 제안했다. 진이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사장님, 이번 주말에 꼭 오셔서 미술 모임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요. 그 말이 진이의 마음을 조금 더 조용히 흔들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성호의 관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이는 그와의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진심을 담아 그녀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나도 조금은 변화할 수 있을까? 저도 그 모임에 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확실히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죠. 진이는 서서히 입을 열었다. 성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잠시 고요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이는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 불안을 넘어서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결심한 듯 마지막으로 말을 이어갔다. 그럼 이번에는 꼭 가보겠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네요. 성호는 진이의 말을 들은 후 살짝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기대할게요. 그날 오후 진이는 가게 일을 마친 후 성호와 약속한 미술 모임에 갈 준비를 했다. 진이는 평소 쓰던 앞치마를 접어 의자 위에 올려두었다. 아무도 앉지 않던 의자였다. 예전처럼 그녀는 항상 하루 일정을 마친 후에는 혼자 조용히 보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 어떤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미술 모임에 가기 전 진이는 잠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변한 자신을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과연 성호와의 만남이 진이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것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진이는 자신이 그 변화를 조금씩 받아들여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만의 고독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손끝이 괜히 접시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진이는 문을 닫기 전
오랫동안 만지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오늘 밤 그 찻잔은 처음으로 식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작은 변화가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다.